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월 25일 목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뜻밖의 충돌을 했죠. 그리고 이틀 만에 이 수습이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 발단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소위 말하는 명품백, 이것에 대한 해법을 놓고 서로 이견이 좀 있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 사태는 수습이 돼 가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용산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다. KBS를 통해서 그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우파 쪽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지켜봤을 때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충돌을 할 수가 없는 관계인데 충돌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민심은 어떤 걸까? 이것을 뭐 여론조사 가지고 딱딱 구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비대위원장과 사실상 이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동일선상에 놓고 누가 더 잘하느냐 이걸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을 수 있죠. 좀 결이 다른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최근에 충돌한 이유고, 한 사람은 현재 권력, 또 한 사람은 미래 권력으로 비추고 있죠. 뭐 자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범여권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래서 인기 척도는 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조사해서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이 상황에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조사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2일, 24일 어제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충돌 그리고 수습, 이게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운영 지지율은 조금 하락해서 30% 초반, 그리고 그 반면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직무 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인데 긍정평가가 50%에 육박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민심이랄까, 이것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술을 놓고 서로 이 이견 차이를 보였죠. 그쪽에서 일종의 한동훈 위원장의 손을 좀 들어준 모양새다, 이런 언론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국정운영 그리고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이것을 동률해 놓고 여기는 30% 초반, 여기는 40%대 후반, 이렇게 해서 여기가 더 민심이 손을 들어줬다, 딱 그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을 보는 국민의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생각을 좀 읽을 수는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여기 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슈를 완전히 선점을 했죠. 이재명이 뭐 피섭 사건이 있고 나서 국회에 다시 등장해서 막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고, 심지어 뭐 법으로 죽이려고 하고 펜으로 죽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칼로 죽이려 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본인이 이 전국을 주도를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 이 이슈가 선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김건희 리스크, 이 문제는 제대로 또 설명을 하면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대로 설명만 하면은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다, 그런 기미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도리어 하락을 했고, 이재명, 그러니까 여당 대표 한동훈, 야당 대표 이재명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도 30%대 중반,
한동훈은 50%에 가까운데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여권 안의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 자,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에서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2%. 2주마다 합니다. 2주 전보다 1%포인트가 내려간 3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지표조사에서 이 조사에서는 올 들어 최저치다. 올 들어 최저치 해봤자 지금 이럴 말이니까요. 그 상황인데 부정평가는 61%,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61%,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자, 32% 긍정평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직무가 비대위원장 직무를 동일 선상에 놓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면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얼마나 될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합쳐서 긍정평가가 47%입니다. 50%에 가깝죠. 부정평가는 40%.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7%포인트가 높게 나타났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다른 조사에서도 그렇지만은 지금, 부정평가가 항상, 거의 이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긍정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서 보니까 이 한동훈 긍정평가 88%.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무 잘하고 있다. 열에 9명 정도가 긍정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단 6%. 나머지는 이제 응답을 안 한 거죠. 모응답 이렇게 되는데. 부정평가는 단 6%. 긍정평가가 8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중도층이 또 중요하죠. 중도층이 나중에 총선에서 이 확장성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평가 42, 부정평가 44, 42% 대 44%. 오차범위 안에 있죠. 중도층에서. 그리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긍정평가는 과거, 김기현 전 대표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이준석 전 대표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되는데 압도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게서 또 중도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중도층에서도 거의 절반 정도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 야당 대표 이재명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56%.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비율과 거의 좀 비슷하죠. 이재명은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에 대해서 짜고 친다. 이런 식으로 약속대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반사 효과를 얻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쪽에 쏠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이 국민의힘이 33%, 민주당 30%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힘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반면에 민주당은 3%포인트가 오히려 떨어져서 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오차범위 내지만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 조사가 이런 거죠. 다음 총선에서, 정부가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 지원론이죠. 여당을 찍겠다. 아니면은 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을 찍겠다. 이런 조사가 있죠. 그때 갤럽에서 15%포인트나 국민의힘이 적게 나왔다.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조사에서는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42,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48, 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이런 조사는 압도적으로 견제론에 많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갈등, 충돌, 그리고 급수습
이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그런 쪽까지 갔다. 그리고 이 정부 지원론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이것도 올랐고 견제로는 2%포인트 낮아져서 격차가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 김건희에서 그 정면 돌파 의지에 대한 긍정평가 산물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물론 이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에서 사과를 요구를 한 건 아니죠. 일단 뭐 그런 그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고 지금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변인이 된 호준석 전 앵커도 그것을 뭐 사과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떤 뭐 해명을 하는 그 정도의 말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긍정평가가 확 올라갔다. 한동훈 본인은 물론이고 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사투리를 깨는 그런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간 바라는 것을 하겠다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될 것이다. 할 수 있다면은 뭐냐면은 한동훈 본인이 발표한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정치 개혁안을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다.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치고 나간 거죠. 이 취임 후에 불체포 특권 포기, 검거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배 반납, 당 기책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할 때는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 기념회에서 정치자금 걷는 행위 금지 이런 5가지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민주당이 급소를 찔린 듯 하니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게 정치개혁이 된다면 나는 포퓰리스트가 기꺼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오늘도 계속했습니다. 정치개혁 어젠다가 한쪽에서 나오면 마지못해서라도 비슷하게 따라가겠다고 나오는 게 지금까지 상례였는데 이런 이슈에 대한 여의도 문법이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여의도 문법조차도 거부했다. 과거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특권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일침을 날렸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비롯해서 최근에 여의도 정가를 후끈하게 달구고 있는 여러 현안 이슈들을 잠시 후 오후 2시에 제가 진행하는 아시아투데이 TV 이 선거권의 현장 정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합니다. 특히 오늘 이번 주부터는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 본부장, 취재본부장, 정치부 기자 생활 한 30년 했죠. 김경국 기자와 같이 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후 2시, 잠시 후 오후 2시에 아시아투데이 TV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선거권의 현장 정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